이선주입니다. 저는 사단법인 포천미래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양오식입니다. 먼저 군내면 주민총회를 축하드립니다. 군내면과 또 인연을 이렇게 맺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군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현구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야흐로 이제 지방 분권 시대의 2.0이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 1월 13일부터 새로운 그 주민자치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지방자치 시대에 좀 미흡했던 사항을 많이 이제 보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주제는요, 주민자치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것과 역시 지방자치 시대의 주인은 이제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이 갖춰야 될 그 리더십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약상 한 15분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일단 지방 분권 시대 2.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종종과 이제 달라진 점에 있어서는 주민 참여가 이제 많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또한 지방 의회의 그 기능이 많이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주민의 그 주권이 많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 점과 지방의회의 그 권한이 많이 이제 강화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내용만 이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주권 구현에 관해서는요, 종전에는 이제 주민분들이 직접 조례를 발안하는 것은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분들이 조례를 만드는 데 참여하고자 하면은요, 지방의회 의원을 통해서 청원상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던 것이 시원해법이었었는데, 이제 새로운 이제 개정법에서는 주민분들이 조례를 직접 발안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제정도 할 수 있고, 기존의 조례를 개정해달라, 폐지해달라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 그 감사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이제 포천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200인 이상의 주민이 그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150인으로 이제 하향이 됐다는 것이고요. 주민이 또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최저 연령이 18세로 인하되었다는 점이 특색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현재 지방자치 단체,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그 형태를요, 주민분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님이 이제 자치단체 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자치단체를요, 위원회 제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순환적으로 위원장을 맡아가면서 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주민분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돼야 되겠지만요, 상당히 놀라운 그 내용들이 새로운 개정법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자치권이 이제 강화되었는데요. 일단 이제 두드러진 점이 지방의회 의원에게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를 이제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에 있어서 이제 지방의원들을 그 보좌하는 직원분들은 시장님이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정법이 시행이 되면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인사권이 이제 행사될 수 있고 인사권이 독립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인구가 이제 100만 명 이상 되는 그 자치단체에 있어서는요, 종전에 이제 시라는 명칭을 썼었는데 이제 특례시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특히 이제 100명 이상 되는 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원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고양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수원 특례시, 뭐 성남 특례시, 또 고양 특례시. 그래서 특례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고 특례시로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많이 주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지방의회 운영도 좀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의 일부를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그 외교권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되었었는데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외교를 할 수 있는 그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교류 및 협력 근거 조항이 이제 생겼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에 사무소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그 근거 규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만 하더라도 종전의 그 지방자치와는 이제 많이 발전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권한이 이제 부여된 만큼 또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의 겸직 금지가 좀 명확하는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의회의 그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라든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가 되도록 그런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또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그 투명성이 강화되어 있고요. 또 이제 공개 사항들이 많이 이제 그 확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내년에 이제 새롭게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민으로서 그 달라진 그 권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군내면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있어서 군내 면민분들이 조례를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이제 행정 업무에 관해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많은 인원 주민분들이 이제 동의를 해줘야만이 청구가 가능했던 것이 연령이 좀 이제 인원이 좀 이제 이렇게 좀 하향됐다는 거 하고요. 또한 그 청구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주민분들의 그 연령이 18세로 이제 인하됐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필연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통치 형태가 인치, 사람이 그 통치하는 형태에서 법률에 의한 통치, 법치로 이렇게 전환돼 왔었습니다. 또한 그 관치가 이제 주로 이제 행정공무원들에 의한 그 관치가 지배적이었던 데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자율적으로 지방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었고요. 또 권력에 있어서도 중앙 정부의 이제 집권한 형태에서 지방으로 이제 분권하는 형태로 그렇게 발전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주역이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라는 점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방관자의 입장이 아니고 또 소극적인 그 위치에서 행정에 따라가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요. 좀 적극적으로 주인으로서 이제 주체로서 활동해야 된다는 것이 책무로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주민분들로서 지방자치 시대의 주역인 그 주민분들로서 갖춰야 될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면 종전에 이제 리더 되는 분들만의 덕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주민분들 각자가 리더십을 갖춰야 될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제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가 이제는 이제 행정기관도 아니고요. 누구에게 의존하는 그 일인에게 특정인에게 이렇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분들이 이제 주체가 되었는데 이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로서 가져야 될 의식이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에 관해서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구절들이 있는데요. 유기의식이라고 이렇게 좀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는다는 그런 의식입니다. 나로 말미암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모든 일에 있어서 남의 탓을 할 수 없고 내 탓이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이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갖는 거하고 안 갖는 거하고 쉬운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모처의 식당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밥 먹던 손님들은 다 이제 뛰쳐나가겠죠. 근데 주인인 사람은 불을 끄려고 물을 찾고 이제 방화에 이제 진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주인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아주 쉬운 예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위기의식을 가져야만이 주민분들이 각자 지방자 시대의 주역으로서 주체로서 이제 나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위기의식을 가진 그 주체로서의 그 주민은요, 어떤 이제 저 의식을 갖게 되냐면, 절대로 이제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 또 해결할 수 있는 그 주안점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부터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요. 또 남이 나를 알아주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알아줘야 된다는 그러한 이제 자세를 이제 갖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진 분들의 특징은요, 매일매일 자신을 이제 갈고 닦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수기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수기의 이제 좋은 예가 뭐냐면요, 집에 이제 그 기르던 가축들이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소가 이제 도망을 가고 기르던 이제 개가 도망가고 닭이 도망가게 되면 그런 이제 도망간 가축들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정말 이제 정신없이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이 그 더럽혀졌는데 정작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닦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안 하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달아난 그 마음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구방심이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기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매일매일 수기하는,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수기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다는 것은 자기의 그 영리, 영달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그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기를 한다는 것은 이웃분들을 편안하게 하고요. 또 더 나가서 더 넓은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수기 아닌 수기 안 백성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그것은 결국 이제 수기 치유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서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이제 잘 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용어는요, 우리나라의 이제 당군 조선의 국가 건국 이념이기도 한 홍익인간 의식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측면에서 유기의식을 말씀드렸고요. 유기의식을 가진 분들은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노력을 하더라. 그런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사회, 국가, 더 크게는 이제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호의인간까지 연결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덕목은 이제 학습입니다. 이제 학습하는 리더가 지역을 살린다. 많이 들어보신 그 말씀일 텐데요. 정말로 학습하는 리더만이 지역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하지 않으면요, 한 발자국도 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일신, 우일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에 대해서는요, 매일매일 자기가 관심 있는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제 그 신경을 기울이게 되면요, 거기서 이제 호기심이 이제 발동하게 되겠죠. 호기심을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요, 밟은 방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언가 좀 이렇게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하다 보니까 밥 먹는 것조차도 필요하지 않고 잊어버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요, 너무나 큰 즐거움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도 이제 잊어버리더라. 그래서 낙이 망우하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즐거우면 근심 걱정도 잊게 되겠는가. 참 이제 놀라운 그 관찰이고 놀라운 그 일인데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학습에 이렇게 몰입하는 분들은요, 장차 자기가 그 나이 먹는 거, 늙음이 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학습이 주는 그 의미는요,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다른 복지 제도보다도 학습을 통한 그 즐거움이 바로 나이 드시는 거, 늙음이 오는 것조차도 잊어버린다는 측면에 착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그 리더는요, 당연히 그 선견지명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선견지명이 생긴다는 것은요, 비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비전을 만들지 못하면 그건 리더가 아니다라고 이제 많은 그 분들이 그런 이제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건 학습을 통한 그 통찰력, 상상력, 창의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리더는 반드시 학습을 통해서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멀리 보지 않게 되면은요, 반드시 가까운 곳에 이제 근심이 있다는 그런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인무 원료, 필유 근우,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통찰력을 기르고 비전을 가지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 식견, 안목이 있어야만이 가까이 있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강조 안 해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리더로서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이 바로 겸손입니다. 주역이란 책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하늘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래가지고 겸손한 쪽에 더해준다는 그런 구절이 있고요. 땅도 있잖아요. 가득 찬 것을 변화시켜서 겸손한 쪽에 흐르게 한다. 이제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또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너무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득 찬 것을 싫어하고요. 뭘 좋아하느냐면 겸손한 것을 좋아한다. 주역에 나오는 아주 겸손에 관한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서 살펴보게 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을 때 바로 더 새로운 것이 차지게 되겠죠. 채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비운다는 것은요, 결국 이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인식하는 겁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그 비움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또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사람이 성장하려면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불치하문이라고 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도 기꺼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류사에 있어서 훌륭한 지도자분들이 가진 그 중요한 대표적인 덕목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민의 리더십에 있어서 겸손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도 또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덕 불고 필유린이란 말이 있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라고 하는데 교만한 사람에게는 이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외롭게 되겠죠. 그래서 겸손한 덕목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겸손을 통해서 겸손하다는 건 결국 이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것인데 영어에서 이제 언더스탠딩이라는 말을 보면요, 남을 이해를 하려면 남보다
낮은 자세에 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겸손한 사람은 남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덕목으로서 이제 소개드릴 사항은요, 용서라는 겁니다. 공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 노론한 책에서는요, 이제 충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공자님이 이제 그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생토록 갖춰야 될 그 한 글자를 얘기해 달라는 그 제자의 그 요청에 한 글자를 얘기하는데, 그 글자가 바로 용서할 서자입니다. 여기 칠판이 없어가지고 제가 글씨는 이제 표현을 못하지만, 용서할 서자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같을 여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동심이에요. 동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용서입니다. 동심이 되지 않고 같은 마음이 되지 않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하는 것은 그것은 진실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이 용서를 해서 이제 같은 마음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주변 사람과 이제 부딪히는 일 중에 많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너는 왜 그러니? 너만 왜 그러니? 그런 이제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건 이제 자기 생각과 자기 그 행동과 안 맞는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질책하는 얘기죠. 근데 그 용서라는 그 충소의 마음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너도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바로 이제 다양성이라는 그 가치를 숨뜨게 하는 겁니다. 다양성의 가치가 숨쉬게 하는 것이죠. 다양성의 가치가 숨쉬게 되면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를 뿐입니다. 서로 이제 공존 공생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 공존 공생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바로 이제 용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요, 나와 다른 사람이 같은 마음이 되게 되면요, 당연히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가 되겠죠. 물도 자연히 이제 흐르게 되듯이 다른 사람과 소통이 원만하게 됩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면 배려도 하게 될 것이고요, 진심으로. 그래서 용서란 그 가치가 리더십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 정도 시간이라서 리더십의 덕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일단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게 바로 유기의식입니다. 나로 말미암는다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면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그 수기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수기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또 지적 호기심에 발동할 때 학습을 통해서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거기서 얻게 되는 그 큰 즐거움으로 정말 세상에 어떤 그 복지 정책이 제공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기초로 해서 더욱 이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드린 덕목은요, 겸손이라는 그런 덕목이었었습니다. 겸손이라는 덕목이야말로 세계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이제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뭔가 채워지게 하려면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높아지려면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도도 그렇고 땅의 도도 그렇고 인도도 사람의 도도 가득 찬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비우고 또 낮춰야만이 다른 사람과 수평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고 더 또 나은 위치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덕목은요, 용서라는 그 말입니다. 관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좀 갈등이 많고 불안 요인이 많은 것은요, 관용 정신이 조금 미약해서 그렇습니다. 용서를 구하되 진심이 거기에 전제되지 않아서 그럽니다. 용서의 그 서자는 같은 마음이다,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고요. 그 관용이 많이 베풀어지는 사회가 됐을 때 바로 이해력도 더 높아지고 분쟁도 없어지는 그 평화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이제 마치고요.
네, 안녕하세요. 2021년 군내면 온라인 주민총회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군내면의 저력을 보여줄 주민총회에 앞서 뜻깊은 오늘의 이 순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한 멋진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음악을 통해 나누고자 결성한 우쿨렐라를 연주하는 딩가딩 팀의 공연을 보시겠습니다. 네, 연주해 주실 곡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행열차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입니다. 다 함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이
행복한 군내면 우리 우리 같이 만들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군내면 온라인 주민총회 사회를 맡은 상성북 1위 이장 유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사회를 맡은 용정 1, 2 이장 이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 축하 공연을 해주신 우쿨렐레 딩가딩 팀 너무 멋지고 아름다웠던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봤습니다. 네, 여성분들로 이루어진 이렇게 멋진 공연팀이 우리 군내면에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저는 뭐 악기나 노래에도 그다지 소질이 없는데요. 이렇게 무대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공연을 하시는 분들을 보고 있으니까는 저도 한 번쯤은 악기나 노래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쿨렐라 딩가딩 팀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프닝 영상도 보고 아름다운 축하 공연도 봤으니 이젠 본격적으로 저희는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온라인 주민총회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촬영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오늘 군내면 온라인 주민총회는 2021년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주민자치를 하기 위한 주민총회입니다. 처음 개최되는 주민총회라고 하는데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제들을 발굴하고 주민 사전투표를 통해 가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의 댓글과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 동안 온 오프라인 사전투표를 통해 많은 주민분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개표는 어제 16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투표 결과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총회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민총회를 축하하는 우쿨렐레 딩가딩의 멋진 식전 공연을 보셨고요. 네, 국민의례와 포천 반월 생태문화지킴이 대표이자 군내면 주민자치위원장님 인사 말씀 및 개회 선언에 이어 내빈 축사, 추진 경과 보고, 마을 의제 자체 계획 4건에 대한 보고, 찬반 투표 결과를 보시게 되겠고요. 폐회로 행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좌측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캠프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군내면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포천 반월 생태문화지킴이와 군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고 계시는 구영구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총회 개회 선언까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천 반월산성 생태문화지킴이 대표이자 군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구현구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군내면 주민총회 준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분들과 마을 의제 발굴 및 투표에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군내면 주민총회는 2021년도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온라인 주민총회입니다. 짧은 기간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을의제 자체 계획을 확정해가며 군내면 주민총회를 준비해 오기까지 어려운 시간임에도 휴일을 마다 않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군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원님들, 군내 반월 봉사단 분들과 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민총회는 투표를 통해 마을의제 자체 계획의 찬반, 즉 가부를 정하는 의미 있는 날이지만 결과보다는 주민총회 준비 과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나를 알게 된 것도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주시는 의견을 받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마을자치 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는 군내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자치 공동체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을에 필요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살기 좋은 군내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견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개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군내면은 11월 30일 기준 총 인구 8,673명으로 0.5%인 44명이 투표 정족수로 지난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총 256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하시어 유효표 256명으로 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우리같이 만들어 나갈 행복한 군내면의 2021년도 온라인 주민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그동안 총회를 개최하기까지의 노고를 생각하면 비록 경기도 마을자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처음으로 개최하는 주민총회인 만큼 감격스러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위원장님의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포천 반월 생태문화지킴이 실행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주민총회 개회 선언에 마음이 정말 뭉클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동감입니다. 같은 포천 반월 생태문화지킴이 일원으로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어서 군내면 온라인 주민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한 내빈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군내면과 주민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군내면장님의 축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내면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내면장 김수경입니다. 2021년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민총회를 준비해 주신 구영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19 심각 단계임을 감안하여 우리 면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우리 마을의 문화,
역사, 교육, 환경 개선 등 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주신 결과 2021년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에서도 우리 면이 최우수로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이뤄냈던 한 해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온라인 주민총회는 준비하시는데 기간이 짧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깊이 있게 마을자치의 활동사항을 공유할 뿐 아니라 스스로 지역사회의 현상을 고민하고 수기 과정을 거쳐 발굴한 사업을 주민 여러분과 함께 결정하고 소통하는 장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업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 군내면에서도 협력과 응원을 아끼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마을, 자치의 의미를 되새기는 첫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하루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와 생기 넘치는 우리 마을 군내면이 되기를 희망하며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경 면장님의 따뜻한 축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의 말씀처럼 속히 주민이 주인이 된다는 진정한 마을 자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민총회도 마을 의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투표를 통해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과정은 마을 자치의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군내면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함께 움직이고 소통하시는 군내면 이장협의회 박인희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내면 이장협의회장 박인희입니다. 2021년 군내면 주민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주민총회 개최를 준비하신 위원장님과 각 실행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총회는 마을자치, 주민자치의 꽃입니다. 우리 포천시에서 그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이번 주민총회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우리 주민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민투표로 선정된 사업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는 박인희 협회장님의 말씀 무척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마을 의제 자체의 계획을 발굴하고 다듬는 과정에서 우리 군내면 22개리 이장님들의 역할이 무척 컸다고 들었는데요. 지난 9월 10일부터 이번 주민총회 실행위원님들과 각 마을 이장님들과 마을 문제에 대해서 소그룹 토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의결할 자체계획 4건을 다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럼 이번 2021년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민총회의 자세한 추진 과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민총회 추진 경과 보고를 주민자치위원회 신숙기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2021년 군내면 주민총회 경과보고를 드리게 된 군내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신숙기입니다. 이렇게 주민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월 군내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회, 군내 반월봉사단은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포천 반월 산성 생태문화지킴이 공동체로 연대하여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신청 내용은 첫째, 지역 내 사회, 경제, 교육, 돌봄,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세칙을 제정한다. 둘째, 주민협의회 주관으로 지역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공동체 내 주민총회 개최 역량을 개발해 나간다. 셋째, 마을 공동체와 주민의 자치조직 등이 협력하여 지역 문제 해결 방안 및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공유하는 주민총회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사업 신청 결과 지난 3월 3일 경기도 공고 제2021-462호에 의거 최종 선정되었으며 지난 5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자 모집 홍보를 하였고 이장회의 등 군내면 유관단체 회의 시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8월 20일 이후 주민협의회 회의를 통해 지역 문제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운영 세칙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총회 개최라는 커다란 과제를 경험 없이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민총회 개최 역량을 높이고 공동체 내 실행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8주간에 걸쳐 청성산을 담다를 주제로 3대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였습니다. 8주간의 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9월 4일 첫 주는 입학식 및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란 주제의 특강과 체험을 진행하였고 토요일마다 청성산의 지질, 나무, 식물과 꽃, 곤충, 포천향교, 반월산성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10월의 마지막 날에는 7주간 체험 활동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야외에 전시하였고 공동체 실행위원들이 수료식 마지막 순서에서 그간에 배워온 수화 노래를 함께 공연하므로 3대 가족 간의 공감대를 크게 형성해 주었고 이에 8주간의 프로그램을 성황리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짧지 않은 8주간의 프로그램을 우리 스스로 개발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포천 반월산성 생태문화 지킴이 공동체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자치 역량을 한 차원 강화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군내면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얻게 되어 커다란 수확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군내면 주민총회 개최를 위해 포천 반월산성 생태문화지킴이에서는 군내면의 22계리 이장님과 마을의 자랑거리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에 대해 토의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소모임도 추진하였습니다. 이장님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통해 각 마을별 옛 이름에 얽힌 이야기, 우리 마을 역사, 자랑거리, 문제 해결 방안 등 다양한 마을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주민총회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마을 자치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 매우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1월 8일 주민총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총회에서 의결할 마을의제 자체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지난 12월 8일 주민총회 개최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총회 공고에 의거 지난 15일까지 2022년도 마을의제 자체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할 4건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며 드디어 오늘 비대면으로 진행하지만 2021년 군내면 주민총회를 개최하게 이르렀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주민총회라는 단어도 낯설었고 많이 어설펐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주민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동체 마을 자치로 처음 추진하는 주민총회 개최에 함께 노력해 주신 주민자치위원회, 청소년 지도위원회, 군내 반월봉사단 분들께 감사드리며 늘 물심양면으로 가장 가까이서 도와주시는 김수경 위원장님과 김교강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각 단체장님과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추진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군내면 주민총회는 유튜브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댓글이 여러 개 도착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 2개 정도 이장님 소개해 주시죠. 실시간 채팅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지연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저도 군내면 유교리 주민입니다. 주민총회를 열심히 보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님들 파이팅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또 하나 읽어드리면 닉네임 하즈라는 분입니다. 지역 주민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살기 좋은 군내면, 사랑과 정이 넘치는 훌륭한 군내면을 만들기 위하여 힘쓰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글들을 올려주셨어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022년 마을 의제 자체 계획을 위해서 지난 9월부터 마을 탐방을 시작하고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우리 이장님들과 회의를 통해 의제들이 많이 발굴되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2022년 자치 계획으로 상정된 의제인 첫 번째 군내면 우리 마을 옛 이름 찾기, 두 번째 반월산성 명품 명소 만들기, 세 번째 마을 교과서 만들기, 네 번째 생활 공구 대여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영상으로 보시고 의제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22년 마을 의제 자체계획 1번 군내면 우리 마을 옛 이름 찾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면의 22개리 행정리 마을은 각기 고유한 옛 이름, 아주 예쁜 이름을 갖고 있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북 사리의 별동부락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자라올 바위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쁜 이름을 갖고 있어도 각 마을별로 통일된 이정표나 마을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마을별로 예쁜 이름을 찾고 마을 이름 간판이나 이정표를 통일된 규격을 설치하여 군내 면민만의 마을을 만들어내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각 마을에 통일된 형태의 이정표나 간판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름의 이야기에 대한 발굴과 고증 작업이 필요하고 이정표를 제작하기 위한 규칙 등을 우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2022년 1년 차에는 마을 대표와 주민 간담회, 마을 탐방을 통해서 마을별 옛 이름과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고증 작업을 거쳐서 현재 행정리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는 우리 마을을 예쁜 옛 이름의 스토리가 있는 마을로 개발하고자 하는 게 저희 의제의 주 목표입니다. 총 예산은 22년도 1년 차에는 워크숍과 홍보비 등을 반영한 58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이정표의 제작 설치 사업은 2023년도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이루어지는 주민투표에서 꼭 찬성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내면 우리 마을 옛 이름 찾기에 대한 의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의제 2 반월산성 명품 명소 만들기. 우리 마을은 다양한 방법으로 불편했던 일, 부족했던 것들을 조사하고 정리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모여진 것은 반월산성과
그 주변의 볼거리, 먹거리를 정리하고 정비하여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며 후손에게는 그 어느 곳보다도 훌륭한 자산을 남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포천시로부터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몇몇 사람에 의존하여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훌륭한 작품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의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이 모여지고 각자의 재능이 발휘된다면 다른 마을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명품 명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제안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을은 면장님과 주민단체 위원님들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소통하여 반월산성의 스토리를 만들고 들레길과 특화품 등 계획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반월산성 명품 명소 만들기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주민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내면 화이팅! 안녕하세요. 2022년 마을의제 사업 제3번 마을 교과서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면은 국가가 지정한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사적의 자치를 지닌 사적 403호인 반월산성이 있고요. 천연기념물인 제460호 직두리 부부성, 경기도 문화재인 포천 향교, 향토 유적인 구읍리 석불 입상동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문화재와 그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와 전쟁의 이야기가 풍부한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죠. 우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와 역사에 대한 내용을 없어 이 아쉬운 마음에 이 의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책은 마음의 양식이야. 그래서 저는 아버지 저는 양식 싫고요. 한식이 좋아요. 그랬더니 넌 책을 좀 많이 봐야겠구나. 지금 아이들 책을 많이 안 읽죠. 그것처럼 우리 주민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마을 교과서는 풍부하고 재미나는 사적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실제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강사료 포함 교과서 개발 모임, 기타 홍보비 등을 합산해서 2020년도 1,07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마을 교과서로 학생들이 포천 반월산성에 있는 전쟁 이야기와 직두리에 있는 아름다운 부부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교과서를 벌써 만들다고 생각하니 정말 뿌듯해지네요.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전투표에는 꼭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총회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군내면 마을의제 자체계획 사업원 생활공구 대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한 번 사용할 전동공구를 구입하자니 비싸고 사두자니 보관 장소도 마땅치 않은 경험들 있으시죠? 이럴 때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빌려서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된 사업인데요. 제안서상의 내년도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갖고 있는 공구들 중에 사용은 가능한데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것들을 우선 기부나 기증을 통해서 공구를 모을 예정이고요. 이렇게 모아진 공구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대여를 해드리는 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만큼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주민 사전투표에서도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 마을의제 자치계획의 채택을 결정하는 찬반 투표 결과 발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사전 투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먼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그냥 가시면 돼. 그냥 거기서 찍고. 뭐 읽어보세요. 모르고요. 마스크 썼는데 뭘 보고. 이리 들어와 일로. 안녕하세요. 하는 거 찾기 뭐 이런 거 사업 안에 대해서 검사하시는데 몰라. 공무원. 1번 우리마을 옛 이름 찾기가 1번, 2번이 가난산성 명소 만들기 사업이고 3번 마을 교과서 만들기 사업, 4번은 생활 공부 대여 사업. 좋습니다. 안 찍으면 무관했어 이거. 네, 영상 하나하나에서 실행위원님들의 노력과 수고가 느껴집니다. 투표 결과 발표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투표가 먼저 개표되었는데요. 네, 그럼 구영구 위원장님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표 합산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마을의제 자체 계획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자 중 유효표 온라인 174명, 오프라인 82명으로 총 256명이 투표에 동의하셨습니다. 각 자체 계획 사업별 찬반 투표 결과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군내면 우리마을 옛이름 찾기 사업은 총 투표수 256명 중 찬성 251표, 무효표 5표로 선정되었습니다. 반호산성 명품 명소 만들기 사업은 총 투표수 256명 중 찬성 250명, 무효표 6표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을 교과서 만들기 사업은 총 투표수 256표 중 찬성 246표, 무효표 10표로 선정되었습니다. 생활공부 대여 사업은 총 투표수 256표 중 찬성 246표, 무효표 10표로 선정되었습니다. 22년 자체 계획 실현을 위해 주민 여러분이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최선을 다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자치계획이 끝이 아니라 2023년 의제 발굴을 위해서는 주민총회 이후부터 또 다시 우리 군내면에 필요하고 개선해야 할 많은 의견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실행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구영구 위원장님의 폐회 선언을 끝으로 오늘 2021년 군내면 온라인 주민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폐회 선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직접 방문해 축사를 해주신 김수경 위원장님과 박인희 이장협의장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 군내면 온라인 주민총회 폐연을 선언합니다. 네, 이것으로 2021년 군내면 온라인 주민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으려고 내꺼대 내가 이거 지금 안 보이는데 내년에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